박사님, 항노화학회 어떤 곳인가요? 이 항노화학회는 노화를 늦춰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여러분, 노화는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나이가 들면 그 여러 병이 생기긴 해도 사실 노화 자체가 질병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네. 맞아. 현재 의학계에서는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비만. 우리 비만 옛날에 질병이라고 했어요? 아니라 했죠. 요즘은 비만, 근감소증 이제 모두 질병으로 보죠.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노화의 가속 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속 노화요? 뭐지? 가속 가족 빨리 늙는다는 건가? 그런가 봐요. 가속 노화라는 것은 신체 장기들이 이른 나이에 빨리 병들어서 만성 질환에 걸리고 결국 노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현상입니다. 충격적인데? 아니, 노화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근데 왠지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뭔데? 네, 뭐 저도 문제긴 하지만 음. 백해무익한 담배와 술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보자. 제 생각에는요. 바빠 현대인들의 그 고질병, 만성 피로, 그리고 또 수면 부족? 그렇긴 하다. 맞아. 좀 많이들 알고 계세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이요? 가속 노화 부추기는 만성 염증. 이 만성 염증은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불씨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여기 다 퍼지죠. 불이 번지죠. 확산되죠. 번져요. 예. 맞습니다. 만성 염증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성 염증에서 떨궈져 나온 염증이란 불씨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불을 내고 또 빨리 늙고 병이 들게 합니다. 실제로도 국내 한 연구에서 동물이 늙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만성화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 체계 역시 손상되어서 자연적인 회복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성 염증으로 노화가 빨라지는 것을 염증성 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무시무시한 만성 염증이 최근에 아주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길래? 중년에서 MZ세대로 회충 중. 네. 희한하죠? 만성염증은 원래는 40대 중년부터 나타나는데 요즘은 20, 30대로 젊어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가속 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태주 씨는 무슨 세대죠? 저는 완벽하게 MZ 세대죠. 저는 태주 씨를 MZ 세대가 아닌 가속 노화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MZ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인생- 완벽하다고 했는데. 우리 태주 씨의 유명한 명곡 있죠? 인생 열차. 오, 아시는구나. 인생 가속 열차가 되는 것이죠. 어떡해. 근데 이거는 작곡가분들도 싫어할 것 같은데요. 맞아. 이 MZ세대는 가속 노화 세대라고 말하고 싶고요. 노화하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나이대별 환자 증가율을 보면은 젊은 MZ세대의 가속 노화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고혈압, 당뇨병 환자 증가율. 먼저 5060 세대입니다. 고혈압은 33.3%, 당뇨병은 69.9%가 늘었습니다. 환자 증가율 심각하죠? 네. 하지만 이 더 심각한 건 10년 만에. 20대, 30대 세대입니다. 얼마나 될까? 와,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늘었다고요? 2030 세대 고혈압 환자는 45.2%, 어머나. 당뇨병 환자는 73.8%가 늘었습니다. 10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MZ 대표로서 네. 원래 무서운 게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이 가속 노화는 진짜 무섭네요. 아 무서워. 정말 무서운 건 만성염증의 무시무시한 가족과의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요? 가족이나 친척. 가족이 있어요. 아니 만성염증도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급성 염증, 암, 당뇨, 각종 질환. 아이고.
만성염증의 가족관계를 보시면은 급성염증,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까지 이외에도 수천 가지로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급성염증과 이 만성염증이 왜 가족인 건지 그러게, 너무나도 다른 궁금한데요. 건데. 우리가 이제 뛰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면서 붓고 열이 나죠. 네. 이처럼 급성염증은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특정 부위에 뜨끈뜨끈한 열감과 맞아. 통증, 부종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면서 일반적으로 뭐 며칠에서 몇 시간 뭐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급성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씨를 남겨두면은 만성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치료를 빨리 해야 돼. 이 만성염증은 같은 염증이지만 진짜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류를 괴롭혔던 바이러스 뭐가 있었죠? 코로나?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코로나에 걸리면 열이 나고 네. 목이 진짜 찢어질 듯 아픈 인후통과 이런 여러 가지 급성염증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감염원이 박멸되지 않고 몸속에 남거나 독소에 계속 노출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죠. 이게 심하게 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몸 안에 만성염증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감염 후 12주 이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표적인 후유증으로는 마른 기침, 또 피로감, 후각, 미각, 소실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급성염증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서 만성염증으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박사님, 이 암도 만성염증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암은 어떻게 발전하는 건가요? 어떻게 암으로 발전하는지 알려면 먼저 만성염증과 암의 매개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과 암의 매개 역할이라면 활성산소가 그러면 이 둘을 소개팅 시킨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염증 인자들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다 점차 만성염증이 되고 이 만성염증은 다양한 암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유전자 DNA도 손상시킵니다. 그러다가 비정상세포가 만들어지고 암세포가 생기는 건데요. 이걸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변이의 축적이라고 하고 암세포 발생과 증식의 원인으로 보고 있죠. 즉, 활성산소가 만드는 최악의 결과가 바로 암입니다. 무섭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한 결과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나 높았다고 합니다. 심각하네. 진짜 염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지혜 박사님,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위염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좋아지긴 했는데 거의 만성 위염으로 계속 고생을 했었는데 이것도 만성염증으로 봐야 할까요? 이 만성염은 위의 점막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것이죠. 만성위염, 만성간염, 만성췌장염, 만성식도염 등 소화계에는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물론 잘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가족,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을 더 있는데 보시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저 진짜 하고 싶어요.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소화기계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 고혈압. 세 번째는 심장병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네 번째는 피부 질환. 다섯 번째는 근감소증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근감소증은 염증이랑은 조금 이제 멀어 보이는데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거죠, 선생님? 야구하셨으니까 잘 보시죠. 네. 야구하다가 무릎 다치거나 네. 하면 운동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 근육이 다 말라버리죠. 근육이- 맞아요. 그렇죠. 무릎에 관절에 염증이 있어도 그렇고 근육 자체에 염증이 있어도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 지혜 박사님, 나올 수 있는 모든 병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저 마지막에 가려져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거든요. 이게 뭘까요? 맞아, 맞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뇌 질환입니다. 네? 잠깐만 뇌 질환이라고 하면은 뇌질환이면- 어떤 뇌 질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뇌 질환, 뇌혈관 질환, 뇌종양, 그리고 인지장애. 우리 인지장애를 또 치매라고 하죠. 어머, 치매까지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있는 40, 50대의 사람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24년간 기억력 및 치매와 관련된 뇌 부위가 5% 이상 작았다고 합니다. 중년에 전신성 염증을 심하게 하려면 나중에 뇌가 쪼그라들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죠.